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유영만이 있습니다. 네, 앞에 제목을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도 여러 번 읽고 또 자기계발서를 무려 전공책 포함해서 100권째 책을 썼거든요. 이게 앞에 보이는 제목이 이제 코나투스라고요. 제가 6월 24일 날 100권 기념 출판 기념회를 했던 책입니다. 1995년도에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첫 책을 썼으니까 30년이 조금 안 된 사이에 책을 100권 썼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읽는 속도보다 제가 쓰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그랬는데 출연이 좌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책 쓰기 달인은요, 다른 달인하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이 좌절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제목이 부제목이 하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문 복사본으로 휩쓸릴 것인가, 원본으로 뒤흔들 것인가.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대체 불가능한 원본으로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복제가 가능한 복사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 강의 자료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기 깔아놨으니까 다 갖다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를 드려도 저하고 똑같이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면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입니다. 네, 저는 저의 삶의 색깔로 대체가 불가능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영만이라고 하고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유영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학 교수라는 존칭보다는 앞에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갖고 다니는데, 혹시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 읽고 막 개론 책 읽고 눈물 흘리신 분 계신가요? 개론 읽고 막 감동받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왜 개론 책은 다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예, 본인이 겪어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책을 편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챗 GPT 시대가 오고 있는데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GPT한테. 혹시 GPT가 던져주는 답을 읽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신가요? 예, 결론적으로 GPT는요, 본인이 땀을 흘리고 겪어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애입니다. 다 100% 남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편집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없는 불쌍한 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땀을 흘려가면서 제가 현장에서 겪어봤던 그런 깨달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코끼리에 저기 잘 안 보이겠지만 번호가 다 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다가 코끼리를 그리라고 그러면 어떤 순서로 그리시겠어요? 1번부터 차례대로 따라가겠죠. 예, 이게 바로 복사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기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예, 대학교에 가면 수업도 있잖아요. 1주차부터 16주 차례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코끼리는 번호가 없습니다. 점만 찍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머리. 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점과 끝점이 다 다를 것 같고요. 저 점을 찍는 순서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이 바로 오리지널 원본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도이고요. 왼쪽이 바로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해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애 낳고 결혼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순서대로 살잖아요, 그죠? 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래서 저는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요,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이렇게 발표자가 보통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13주차에 발표가 결정된 아이는 1주부터 12주차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올까요? 예? 자기가 발표 아닌 시간에는 대충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표자를 당일날 결정합니다. 점을 누가 어떤 님이 찍힐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사장님이 발표야. 원래 12주차 발표인데 그러면 사장님이 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한 학기를 보냅니다.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앙스트 블리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앙스트 블리테. 이게 전나무에서 나온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전나무가 평상시에 꽃을 별로 안 피우다가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평상시에 수백 배의 씨앗을 사방에 퍼뜨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열악하고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 씨앗을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 앙스트가 불안감, 블리테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피어낸 꽃이라는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창작의 꽃이 피려면 불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감 속에 살기 때문에 와, 대단한 발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장렬히 전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왼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른쪽에서 내 마음대로 나의 코나투스대로 점을 찍으면 살아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본 다음에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저는 점을 연결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직간접적인 경험의 모든 흔적을 다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선을 연결하면 면. 유형만의 이 면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찍었던 점이 연결돼서 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간 유형만의 면모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점들의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면모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바꾸는 겁니다. 점을 바꾼다는 얘기는 경험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지금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여러분 혹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시나요? 심장이 뛰시는 분은 이제 비정상인 거고요. 혹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심장.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죠.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오늘 주제 코나투스가 나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떨리는 거고요.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코나투스가 나하고 통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가속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는 남은 인생을 다리 떨지 마시고 심장 뛰는 삶을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제목에서 있던 대로 복사본과 원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주로 법대로 사는데 프로들은 방법을 개발합니다. 자, 법대로 안 되면 나가서 시행착오, 우여곡절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저런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은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방법은 절대로 책상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 이제 방법이 개발되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할까? 아니면 재미없으면 다른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좀 재밌는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요, 뭔가 성취했을 때 상단에 점을 찍고 좌절했을 때 밑에 점을 찍어보니까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삶은 계란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곡선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을 찍어보면 저 곡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의 이제 점들이 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 한번 나가서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꼭대기에 보면 이제 히말라야, 사하라 이런 데 가서 마라톤 뛰어본 경험도 있고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이런 경험도 있고 네, 이런 경험들이 점이 찍히면 이제 멋진 선이 탄생하는 거고 저 선들이 이제 인간의 면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저 왼쪽 하단에 보면 제가 1995년대 첫 책을 썼을 때하고 저 꼭대기 보면 조그만 이미지가 코나투스가 이제 100권째 책인데 이 95년도 첫 책부터 2024년 100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첫 번째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까지 도전했던 경험의 점들이 나옵니다. 안나푸르나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자전거 타고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적도 있고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는데 저 책을 읽었던 이제 독서의 향연, 개념의 점들이 그러니까 겪어본 경험과 책을 읽을 때 나왔던 개념을 경험하고 개념을 융복합시키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책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1900km 다 타고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다음에 쓴 책이 원래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메타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예, 근데 원래 밑에 한 줄 더 있었어요. 아주 죽기 전에.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진다. 그런 자전거 타면서 느꼈던 인문 에세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견출치 붙여놓고 밑줄 치고 다. 예. 우리 사장님 저를 포스트잇에 광고 모델로 좀 빨리 데뷔시켜 주시면. 예. 그래서 깊이 읽지 않으면 깊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인 10명 중에서 대한민국 10명 중에서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성인 10명 중에서. 1명. 예. 예. 7명 정도 됩니다. 여기 오늘 7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뇌회로 기능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인류 문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선정한 다음에 여러 번 읽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읽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하라에 가서 2012년도에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는데요. 6박 7일 동안 250km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입니다. 저희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뛰는 건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안타깝게 완주를 못했습니다.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제가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입니다. 이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은 다 관념적 지식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고 한계는 한계에 도전해봐야 몸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몸으로 알 수 있는 게 지식을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겪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책을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어떤 책이 제일 좋은 책이냐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100번째 책을 썼는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를 한 두 가지 꼽아보면 저는 사실은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제가 수도공고 출신이거든요. 공고 다니다가 용접을 하다가 저 경기도 평택 발전소 가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었는데 거기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패스한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를 읽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방법은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고 제가 한전을 이제 평택 발전소를 2년 만에 그만두고 독학으로 공부를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한양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양대학교 법학학을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8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달인과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미달인과를 보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라는 꿈을 품고 대학을 간 게 아닙니다. 고시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분 고시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공부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힘들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천만다행으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 책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책을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책을
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하고부터 엄청나게 책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통해서 길을 알았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쓰는 거고요. 두 번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제가 책의 인세를 모아서 지금 발전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형만의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할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제 책이 다 표절이라서 청문회 가면 걸립니다. 근데 청문회만 안 가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입니다. 여기 피카소 형님도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잖아요. 그죠?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잖아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표절해. 이류 리더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리더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니까 저 뒤에 영어로 돼 있는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요 앞에 것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모든 창작은 이전 작품의 표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표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다츠루라고 있는데요.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면의 성과로 이렇게 무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통찰력이? 그럼 제가 또 이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자, 제가 독서의 발견을 이렇게 갖다 썼어요.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거는 게을러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매일 노력을 해요. 오늘도 코나투스 읽지 말아야지. 내일도 읽지 말아야지. 그래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안 읽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또 제가 부자의 일원칙, 몸에 투자하라다 이렇게 썼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 안 하는 거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운동하지 말아야지. 오늘 비가 오네. 내일부터 해야지.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런 문장을 한번 메모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가을이 왔잖아요. 중년 가을이 이렇게 까미가 이런 명언을 하는데 단풍잎이 드는 걸 보고 꽃이 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너무 멋진 문장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표절하냐면 이렇게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옵니다. 제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다 표절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더 멋있는 문장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읽고 밑줄 친 다음에 좋은 문장 한 권에 한 3문장씩만 건진 다음에 단어를 뒤집기하고 바꿔치고 그러면 금방 책을 한 권씩 쓸 수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에티카에서 이 코나투스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뭐냐면 나한테 슬픔이나 아픔을 주는 정서 그런 거는 그런 관계나 일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날 심장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기쁨의 정서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가급적 그걸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명랑하고 행복해진다. 이게 코나투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공연하기 전날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한 3년 동안 드럼을 쳤었거든요. 네, 제 몸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네,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공연하기 전 항상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요. 강연하기 전날 이렇게 심장이 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공연을 계속 해야 될까요? 강연을 계속 해야 될까요? 네. 이걸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을 끊어버리고 강연만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코나투스가 폭등하는 것은 이렇게 강연할 때. 네. 자, 여러분은 다리가 떨리는 직장인입니까? 심장이 뛰는 장인입니까? 직장인과 장인의 차이.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그런데 저기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니,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과연 두 가지일까? 두 가지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질문이 많아집니까? 질문이 적어집니까? 많아지잖아요. 그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예, 밥은 먹었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비추어 가지고 직장인은 왜 다리가 떨리냐면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틀에 박힌 일을 반복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떨리는 거죠.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폭등합니다. 집에 안 가요, 쟤는. 워라밸도 필요 없고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일터가 놀이터입니다. 몰입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코나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본성이나 관성.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게 물이면 물병 안에 들어있는 물의 코나투스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물도 갖고 있어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코나투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소극적인 코나투스가 아니라 오른쪽에 개성과 욕망인데, 자, 아주 제가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욕구하고 욕망의 차이를 구분하면 코나투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구는요, 충족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는 순간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충족됩니다.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마시면 충족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텍스트북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 와인을 마셨는데 욕구가 충족됐어요. 근데 저걸 마시는 순간 저거보다 조금 더 바디감이 좀 높은 거 없을까?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또 욕망이 꿈틀거려요. 이걸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네, 충족이 안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바로 충족되지만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고객의 요구에 호소하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욕망에 호소하면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100권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3번째까지 계약했거든요. 자, 그러면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저는 이미 책을 쓰지 않습니다.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런데 100권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101번째, 102번째 책은 출판사에 넘겼고요. 103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1번째 책은 제가 또 이런 욕망이 생겼어요. 시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제가 시집을 썼다니까요. 시집 제목도 정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지금 하시는 일은 당분간 계속 하실 거죠? 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할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리 떨려 마시고 심장 뛰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이게 코나투스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진감래 이런 사자성어를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바꿨어요. 고진감래를 고통통자로 고진통래.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법 인생 사는 사람 있잖아. if then 내가 만약 여윳돈 1억 원이 생기면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런데 1억 원이 생기는 순간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다 받다가 1억 원 다 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다 쓰세요. 네,
그리고 카드 갖고 계시죠? 카드의 용도는 긁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 참가비가 300만 원이에요. 거기 이집트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다 합치면 1,000만 원 들어요. 마라톤 뛰는데. 여러분 마라톤 1,000만 원 내시고 사하라에서 뛰시겠어요? 아니요.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카드 긁고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최정란 시인이 쓴 썩은 사과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명절 때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내주세요. 사과. 근데 유통과장에 가서 몇 개 사과가 썩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사과를 받자마자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그다음 썩은 거. 그렇죠. 그 다음 썩은 거. 그렇게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인데요. 이 남자가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가지고 저 바깥 창문을 내다보면서 바깥에 있는 오토바이를 쳐다보면 이렇게 중얼거려요.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Someday라는 요일이 월요일하고 일요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카드 긁고 빨리 사라 이런 광고예요. 네? 모든 광고의 끝은 빨리 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정의를 제가 새로 내렸어요.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 마케팅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심장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얘가 깨어나기 전에 카드를 빨리 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지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제 사인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때만 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 가지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카드 긁기 가장 좋은 때? 지금. 여행을 떠나기 가장 좋은 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빨리 꼭 안아주세요. 빨리. 요즘에 댁에 가서 이렇게 사모님 꼭 안아주세요? 네. 아직도 안아주세요? 와, 아직도 안아주세요? 와, 대단하시다. 초기에는 꼭 안아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안아주는 이유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당장 전화 걸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카드 긁고 밥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먼 미래에 중장기 발전 전략 그만 세우시고. 제가 이제 고나스수 책에다가 여기 C를 이제 Y라고 써놨는데 제가 C로 바꿨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 E가 경험입니다. experience. R이 두 개인데 하나는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독서. T는 예상컨대 thinking, 생각. 분모에 있는 L은 언어입니다. 이 공식만 하나 알으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러면 C 값은 뭐가 될까요? 경험이 제로야. 그런데 R 제곱이 계속 커져. 사람도 많이 만나고 책도 많이 읽어. 그러면 C가 뭐가 될까요? 아니 저 2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제로면 뒤에 게 백날 커져봐야 쓰레기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없는 사람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도 경험이 없으면 주체적인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저 분모에 있는 L, 언어가 커져야 C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C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책을 엄청나게 읽고 인간적 자극을 받고 생각이 깊어도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하면,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면 그건 자기 걸로 창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좀 개념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방망이라고 하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그래요. 시강에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빨래 방망이, 빨래할 때. 야구 방망이는 야구할 때. 몽둥이는 정해져 시간. 엄마가 급하면 이성이 아무거나 몽둥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몽둥이, 다 몽둥이. 그러면 병마개와 병 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뚜껑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마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이런 거 뚜껑이잖아요. 뚜껑. 마개는 와인처럼 코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마개. 병마개와 병뚜껑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글말인데. 자, 그러면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지칭하는 부위가 다른데.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와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을 궁둥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안 닿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이것도? 네.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그건 아무데나 맞아도 돼요. 그 간호사가 놔주는 대로 맞으면 아, 거기 아니야. 그러면 2대 맞아야 돼, 2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국밥, 약자로. 이런 책에 우리말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빈어증입니다. 빈혈, 피가 부족해. 언어가 부족한 걸 빈어증이라고 합니다.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사유체계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언어가 천박하고 부실하니까 사고방식도 천박해지고 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시겠죠? 저녁 된장찌개 맛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죽인다. 경치 보고 가을의 단풍을 뭐라고 그래요? 표현한 거 죽인다. 오늘 유영만 교수 강의는 어떻습니까? 죽인다. 네. 이렇게 죽인다밖에 없어요. 언어가. 음식 맛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180가지가 있습니다. 달보드레하다, 달콤하다는 걸 달보드레, 약간 달콤한 거. 매움하다, 알알할 정도로 맵다. 뭐 이런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죽인다야. 대박이다. 헐. 자,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민하며 싱킹을 하면서 책을 읽고 저만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 밤 12시 50분에 4월 11일 날 집에 가다가 한양대학교에서 분당에 집에 가다가 제가 잠깐 졸다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 폐차됐어요, 차가. 그래서 갈비뼈가 7개, 5개 부러졌어요. 네. 그거를 4.11 사태라고 그래요.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양쪽에,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전문가인 흉부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저분이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온 김에 이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자기 전공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따로 있대요. 이거 누가 보냐면 정형외과 의사가. 온 김에 이게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목이 안 돌아갔었거든요. 목뼈는 또 자기 전공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따로 있대요. 그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본대요.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와요. 미치겠는 게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사이뼈가 아파 죽겠어요. 갈비뼈하고 목뼈, 사이뼈. 팔뼈하고 목뼈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했어요. 경험. 자, 그러면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세계 최초로 언어를 창구했습니다.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여러분, 저기 호모 디페랑스라고 그래서 디퍼런스가 아니라 ENC가 아니라 ANC로 썼잖아요. 저것도 누가 만든 거냐면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영어로 디퍼런스, 차이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차연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를 연기해놓고 내일 또 생각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주워다가 호모하고 붙여가지고 호모 디페랑스, 세계 최초로 사이 전문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회 전문가를 검색하면 온통 유형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창조한 언어입니다.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유한 경험을 언어로 별이고 별여서 창조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책에 나오는 중에 대표적인 개념 10가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세한 거는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개념이 10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체험과 경험의 차이. 저건 침과 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위기가 왜 오냐면 침 흘리면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 몸을 던져서 익히지 않고 책상에서 배우기만 해. 그러니까 아웃사이트가 없어지고 인사이트를 베끼고, 그리고 쭉 저렇게 가면서 불행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어로 사는 것이 코나투스가 폭등되는 거고, 위에 있는 단어로 사는 것이 코나투스가 급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제가 쉽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체험하러 갔어요. 1일 체험. 여러분은 바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조사해 보니까 표절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교도소를 3년 동안 살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 3년 산 사람하고 1일 체험한 사람하고 누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자, 체험은 단속적입니다. 끊어집니다. 오늘의 체험이 내일로 가급적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모든 체험은 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우발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속적입니다. 경험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면서 두 번째, 나만의 내러티브, 스토리, 이야기, 서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경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면, 저기 극도의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책을 써서 작가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자, 백경순 쓴 허먼 멜빌, 프란츠 카프카 많이 들어보셨죠? 성 쓴 사람. 그 사람의 다니엘 호슨, 좋은 글씨,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쓴 사람. 4명 나왔는데 한 명은 누가 또 남았을까요? 유영만 교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다 사람은 다 용접工, 공장 노동자, 뭐 다 보험국 관리자, 포경선 선원, 다 잡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로마 시대 티케로가 남긴 명언인데,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냐. 그러니까 잡다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경험적인 깊이와 넓이가 없이는 독자들을 공감하고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재료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 막걸리가 있는데요. 막걸리에 대한 경험 많으시죠? 막걸리 그러면 여러분 뭐가 땡기세요? 막걸리 땡기는 날, 비 올 때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막걸리 주로 어디 다녀오다가 드세요? 산에. 여러분의 연상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막걸리 생각해보랬더니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와서 트림 나온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험이 틀에 박히면 틀어 박힙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글을 쓰려면 오늘부터 막걸리에 대한 경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비 오는 날 드시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 저기 막걸리를 마트에서 3병 사갖고 가세요.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을 마시세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이 연상됩니다. 비 오는 날이 연상되지 않고, 이때부터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글이 탄생합니다. 제가 이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밤 11시에요. 4,700 베이스 캠프에서 8시간 사투를 벌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는데,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뭐 문이 왜 앞문만 하고 뒷문만 있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겪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통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글이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왜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홍보표로 가면 안 보잖아. 그렇죠. 안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거라니까 갈매기가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화두가 이겁니다.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옳다라고 믿으면 어느 순간 이게 신념이 통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주장하면 꼰대로 직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꼰대 정의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 있습니다. 입력이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입력은 거의 없어지는데 출력만 더 강력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꼰대에 걸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은 남의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내러티브 서사를 갖기 시작합니다.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바깥에서 요구하는 저런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 10대도 미치라고 그러고 20대도 30대 공부에 계속 미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다 죽으래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되게 미치라는 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미치래요. 계속 미치래. 네. 반도 너도 미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미쳤는데 또 책이 또 나왔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책이 나와요. 괜찮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혼해도 괜찮고 다 괜찮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나 안 괜찮아 이런 책이 나온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게 원심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구심력이 없어요. 구심력이 있으려면 내가 경험해본 거를 나만의 이야기로 언어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러티브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서 원하는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그걸 계속 주워 먹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 디지털 데이터 고기가 탄생합니다. 데이터 고기가 데이터에 사육당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중심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화두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자꾸 손가락으로 익히는, 배우기만 해. 머리로. 몸을 던져가지고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매지 오족이라는 장자에 보면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포정 이야기입니다. 포정이 소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데 9년 동안 발라내는데 불구하고 칼이 아직도 날카로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칼이 뼈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로 쫙 빠져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이 뭐냐면요. 뼈와 살이 붙어있는 부위를 족이라고 그러고요. 경지야. 경지에 이르는 매번 경지에 이르는 족에 이르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걸 배울 수 있을까요? 매뉴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칼을 찌른다. 아닌 것 같다. 살짝 뺀다. 절대로 프로세스를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금고 회장님, 김용호 회장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전 세계 금고를 다 갖다 줘도 실제로 금고를 다 열어버립니다. 어떻게 여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금고 여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할 테니까 가시다가 하나씩 털어갖고 가세요. 금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어요. 금고를. 그러니까 금고 여는 노하우는 가르칠 수 없고 언어화시킬 수 없고 매뉴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은 금고를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진짜 손가락의 미묘한 감각으로 몸으로 익힌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인데 마치 앞에 성공한 사람들은 너 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나대로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고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가장 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비법은 나한테 편법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넷플릭스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변수도 있고 미지수도 있고. 이걸 또 표절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치를 성공으로 살짝 바꿉니다. 성공은 산수가 아니야. 수학이지. 성공에 어마어마한 변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저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연애 매뉴얼 30만 원에 팔아먹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때 다 상황이 다른데.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을까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할까요? GPT한테 물어보면 7개. 7개라고 하면 여러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거는 웃기지 않습니까? 왜 웃었어요, 여러분? 네, 뜻밖의 답이잖아요. 기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치명적 약점은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는 논리 기계입니다. 1 더하기 1은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어나도 2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3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시집 가가지고 집에 왔는데 3명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수가 아니고 수학인 겁니다. 미지수, 수학적 상상력. 자, 4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아웃사이트, 바깥에 나가서 겪어보는 체험을 바꾸는 게 아웃사이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를 손가락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 자극이다.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3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규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스타를 정면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글을 삭제했죠. 아웃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 2군데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실 거예요? 회사, 집. 회사 가세요? 저녁에 이제 한잔 하시고 집에 가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내일 회사 가지 말고. 그게 아웃사이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 가도 되는 날은 철저하게 다른 데를 가야 되고, 집에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2번 집에 집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남편은 집사람을 언제 더 많이 생각할까요? 1번 집에 있을 때, 2번 집에 없을 때. 예? 집에 없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 아, 우리 남편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주 집에 없어져야 되겠구나. 여기 여성분들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이게 아웃사이트를 바꾸는 겁니다. 2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1년 365일 몇 년이 지나도 맨날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관계의 산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저를 바꾸는 방법은 인성교육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다. 3번째, 책도 안 읽지만 전공책만 읽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의 정의,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음을 파다가 매몰된 사람, 전문가.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전문가. 그러니까 3가지만 바꾸면 인사이트가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적 마주침, 인간적 마주침, 지적 마주침, 이 침이 바뀌면 깨우침이 생깁니다. 한의원의 침은 그만 맞으시고 이제 마주침을 맞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몸에 좋은 체조를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손 바닥을 펴보세요. 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다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세요. 오른쪽으로.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오른쪽 발목을 드세요. 자,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자,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잘 돌아갑니까? 네.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발은 왼쪽으로. 자,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왼손, 왼쪽으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오. 이거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시. 자, 왼손 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돌리시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드세요. 자,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에 간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네, 저는 비정상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돌아가냐면요. 좌뇌가 신체의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가 왼쪽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돌아갑니다. 이걸 돌리려고 제가 10년간 연습한 사람이에요. 네, 돌아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폴 브루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저 명언은 잘못된 명언입니다. 제가 명언을 바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은 왜 이렇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 바꾼 삶의 깊이 넓이만큼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는 겁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